눈높이 120cm를 위한 변화. 아동 권리의 이해. 아동의 목소리로 변화하는 도시. 안녕하세요. 국제아동인권센터 정병수입니다. 아동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놀이와 휴식, 그리고 독립 이동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 중 놀이와 휴식은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도 명시된 아동이 반드시 향유해야 할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가 존중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급속한 도시와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변화가 이들의 권리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설명하는 일반 논평을 만들어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일반 논평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만든 놀이터가 환상적인 이유에 등장하는 놀이터를 만든 아동, 예조 제이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1기 오산시 꿈놀이터 기획단으로 활동한 오산 운천중학교 박예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1기 오산시 꿈놀이터 기획단으로 활동한 오산 매유중학교 송재희입니다. 두 분은 직접 오산시 꿈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셨습니다. 두 분이 제안해서 반영된 의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두 분이 제안한 의견이 반영되었던 그 놀이터를 직접 봤을 때 어떠셨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원래 색다른 것을 원했어요. 기본 놀이터에 있는 게 아닌 정글짐 이렇게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을 원했는데, 그래서 저는 정글짐과 그리고 또 짚라인을 원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가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재밌게 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네. 저는 꿈놀이터로 바뀌기 전부터 그 놀이터에서 놀면서 자랐는데요. 제가 놀면서 본 놀이터의 단점을 생각하면서 의견을 냈었어요. 이제 이전 놀이터는 바닥이 보드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넘어져도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넘어져도 많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바닥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잔디와 모래를 까자는 제안을 했었어요. 제가 낸 의견이 이제 그대로 반영돼가지고 모래와 잔디가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저희가 중학생이라서 이제 많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동네 동생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휴식과 놀이의 권리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일반 논평에 제시한 설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견 예조 제이님과 이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비차별의 원칙. 첫 번째, 비차별의 원칙입니다. 이는 소녀, 장애아동, 열악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사는 아동, 빈곤아동, 교도시설 및 건강관리시설 또는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 분쟁 또는 인도주의적 재난 상황에 있는 아동, 농촌에 사는 아동, 망명신청 아동, 난민 아동, 길거리 아동, 방랑 집단, 이주 또는 국내 강제 이주 아동, 선주민 및 소수민 아동, 일하는 아동, 부모가 없는 아동, 학업 성취로 큰 압박을 받는 아동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네, 예주님과 제이님, 놀 권리와 쉴 권리의 보장에 차별받기 쉬운 아동의 특성을 앞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특성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예주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장애의 날에 맞아서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봤는데 그 안대를 쓰고 세상을 돌아다니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탁자에 그 다리를 받고 그리고 또 기부스를 냈었는데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장애아동이 제일 와닿아요. 네, 장애아동이 놀 권리, 쉴 권리 보장이 참 어려울 것 같다, 보장받기. 네. 이런 얘기셨고요.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학업 성취로 큰 압박을 받는 아동들이 이제 가장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또래에는 공부에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이제 이 나이에는 제대로 놀고 쉬어야 하는데 이런 학업에 대한 압박이 아이들을 방황하게 하면서 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막 즐겁게 공부를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이 상황이 쉬지도 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두 번째,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규정된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법률, 정책 및 예산 조치, 그리고 환경이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안전, 쓰레기 처리 및 수집, 주거단지 및 교통수단 계획, 도시조경 디자인 및 접근성, 공원 및 녹지공간 제공, 학교 시간 결정, 아동노동 및 교육법, 인터넷 프라이버시 관련 사항 적용 및 규제 계획 등의 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방해되거나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일반 논평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골라주셔도 좋은데요. 자, 아동의 권리, 놀 권리, 쉴 권리가 잘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가 우선은 아동이 학교에 많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이런 스케줄이 다 짜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동이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쉬고 싶을 때 뭐 그때 수업 시간이거나 그러면 쉴 수 없고 그래서 아동이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방해받는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지키려면 아동이 스스로 이제 하루 일과표를 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가 보내는 하루에는 아동의 의견보다 어른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정하게 이제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지키려면 아동이 직접 짜고 그것을 이제 계획으로 옮겨야 하는데 어른분들께서 이제 저희가 미숙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에게는 묻지 않고 어른들이 짜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두 분 모두 어쩌면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생명, 생존과 발달의 원칙. 세 번째, 아동의 발달과 변화하는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의 각 요소에 긍정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 31조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들은 모든 연령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사국은 이러한 아동 발달에 있어서 놀이의 중요성을 부모, 돌봄 도우미, 정부 관계자, 아동 관련 모든 전문가에게 이해시키고 인식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두 분은 놀이터를 직접 만들어 보셨으니 그 중요성과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놀이터를 만들면서 다양한 연령의 아동을 고려하기 위한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으신가요? 혹은 다른 사람이나 선생님, 다른 어른들에게 놀이와 휴식, 여가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놀이터 옆에 우선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 경로당에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 그쪽 원래 벤치가 있었어요. 그 벤치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쪽 앉아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그 벤치는 없애지 말아야겠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놀이터를 이용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벤치는 없애지 말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 놀다 보면 부모님들도 같이 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뒤에서 얘기하고 그러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해 둬야 해서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는 공간도 마련해 놨고 그리고 또 아동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그쪽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 놨거든요. 작은 집 안에서 청소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작은 우리 아동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놀이터는 뭐 아기도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분들도 오셔서 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자도 필요하고 산책로도 필요한데 정작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동굴이라는 아이들을 냈었는데 동굴은 이제 아이들이 비밀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아기들한테는 동굴이라는 자체가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동굴이라는 아이들을 냈었는데 어른분들이 이제 자신의 어릴 적을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조금만 시끄러워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른분들도 힘드시면 휴가를 가시잖아요. 아이들에게도 놀이터는 그런 공간이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 마지막으로 아동은 놀이, 오락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적, 예술적 활동에 참여할 때 스스로 선택하고 자율성을 가질 권리를 지닙니다. 위원회는 31조에 따른 권리 이행을 위한 법안, 정책, 전략, 서비스 수립의 발전 과정에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놀이 및 오락 활동과 관련된 정책 수립, 교육 권리와 학교 조직 및 커리큘럼, 아동 노동에 반하는 보호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 수립, 공원 및 지역시설 개발, 아동 친화적 도시계획 및 디자인 환경 수립 등의 컨설팅 등을 시행할 때 아동의 참여를 포함시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오락 활동, 문화적 활동 등의 기회 등을 통해 아동의 반응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지역시설을 개발하거나 아동 친화적 도시계획이나 디자인, 환경 수립 등을 할 때 아동의 참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분은 이런 경험을 직접 해보셨는데요.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이나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서 때론 학교에서 아동들의 목소리가 좀 더 담겨있는 이런 참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봐 줄 수 있을까요? 놀이터를 만든 일에서만큼은 아동이 그 놀이터에서 노는 사람이니까 아동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놀이터를 만들기 전에는 아동의 목소리를 어른들이 들어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어른들이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런 점을 보고 우리도 이래서 놀이터에서 의견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참 중요하고 그걸 잘 들어주는 어른들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엔 그러면은 제이님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5학년 때부터 우산시 어린이의 활동이라는 것을 해왔는데요. 이제 아동이 살기 좋은 곳은 말 그대로 아동이 정말 행복해야 하고 즐거워야 하는 곳인데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이 원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어린이의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이 조금 황당하고 좀 신기한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그런 걸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것도 들어주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니는 길, 학교, 놀이터 모든 곳에는 어른들의 시각으로는 보지 못할 위험들이 있는데 이제 아마도 저희가 그런 위험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른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까지 절대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려면 꼭 아이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동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가가 아동 스스로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동의 목소리로 변화하는 도시. 오늘은 경기도 오산시에서 놀이터를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동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원래 놀이터를 볼 때 시각이 재미없다, 시시하다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오산 꿈놀이터 이런 걸 만들어 보면서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면 재미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어른들이 우리 생각을 들어준 게 80%가 넘는 것 같아요. 나머지 20%는 뭐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정말 우리의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들어줘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친구들이 이런 참여를 해서
경험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놀이터 기획단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놀이터가 그냥 재미없다고만 생각했지 왜 재미없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획단 활동을 하면서 디자인, 설계, 마지막까지 쭉 함께 해보니까 왜 저희가 놀았던 놀이터가 재미가 없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진정한 재미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놀이터는 현재 어른의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미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직접 짠 놀이터에서 놀아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재밌는 놀이터를 만들려면 놀이터의 주인인 아동의 목소리가 꼭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또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참여가 필요하고 저희는 그런 노력이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영상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도 아동의 참여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아동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아동의 참여, 아동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분 경험 나눠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